자, 벌써 좀 얘기했더니 목이 좀 약간 칼칼하네. 3번 얘기해 볼게요. 사생활 드럽하기형 주량은? 뭐 이런 거. 대충 예시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생활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은 그런 회사들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회사를 별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이제 개인의 삶과 이제 회사를 동일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회사는 회사고 개인은 개인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마다 내가 지금 내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1인 가구도 하나의 가정이니까요. 내가 1인 가구로 살면서 내 가구를 꾸리고 내 삶이 있고 내 삶의 지향점이 있고, 모든 사람의 취미가 똑같을 수는 없고, 뭐 사실 뭐 사람마다 너무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 보면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진짜 막 이게 엄청 막 단점이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게 이 사람 자체가 가진 어떤 그냥 이 사람이 일하러 간 거거든요. 이 사람은 친구 사귀러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금전적인 뭐 그 자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돈 벌고,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가치인데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해야 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몇 살이고, 뭐 아이가 있고 결혼을 했고, 뭐 사실 이런 거에 그렇게까지 결혼까지는 그나마 물어볼 수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너무 깊게 파고드는 건 솔직히 오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말 못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연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는 것도 참 웃긴 거고. 근데 저는 그것도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만약에 그게 싫어서 그쪽에 자른다고 하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 생각엔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 많은 회사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면접 볼 때. 왜냐면 이거랑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렸을 때 저는 20대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약간 그냥 숙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멍충한 새끼들이.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나 그러면, 뭐 주현 씨가 아직 뭐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어리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뭐 나이 갖고 이제 아주 그냥 유교 사상이야. 아주 그냥 공자 맹자 아주 그냥 다 찾아, 아주 그냥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되게 편해지는 거야. 그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너무 웃겨.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웃기죠. 진짜 저 때는 제가 14년 전에 처음 구직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본 그런 저 필드는 사실 14년 전이 아니네. 횟수로 치면 한 15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14년 되겠다. 아무튼 14년 정도 됐는데, 그때 구직을 처음 시작하고 본 업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확실히 그때는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사생활 뭐 취미가 뭐고, 막 되게 물어보고, 뭐 애인은 있는지, 뭐 어쩌저쩌고 막. 근데 사실 2번이랑 지금 3번이랑 약간 거의 콜라보가 돼요. 부모님 신사량을 조사하고 자산 존나 조사하고. 근데 2번이랑 3번이 조금 다른 게, 그냥 이렇게 사생활을 존나게 물어보는 그러고 끝나는 데가 있는데, 2번은 약간 권위적이고 꼰대 회사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그리고 되게 강압적인 느낌으로 이제 합니다. 안 하면 안 뽑아줄 거야, 이 지랄을.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야. 자본주의에선 저런 그지 같은 회사에도 굽신굽신하면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해요. 제가 뭐 나이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 이렇게 보고 얘기해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덧 시간이 빨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하나 선택을 할 때 너무 까다로운 것도 사실 좀 반대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철학과 좀 맞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생활이랑 지금 이 사람 업무 능력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주량 존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량 왜 물어보냐면, 자기는 회식이 많다는 거야. 근데 왜 회식이 의무참여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회식이 의무차면, 그럼 내가 업무의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서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야근을 시키지 말든가. 야근을 떠나서 업무의 시간에 왜 그래야 되냐고.
그 안 가면 또 이게 존나 이게 약간 뭐 나 옛날에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어. 내가 뭐 일정을 못 맞춘 적도 없고 내가 일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살았는데 그 팀장이 뭐 깔 게 없잖아요. 왜냐면 고객이 나 좋아하거든. 내 일 잘하니까. 근데 제가 야근을 별로 안 했었어요. 회사 다닐 때. 당연하지. 일이 다 끝났는데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회사원들은 야근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걔가 능력이 딸렸나 보죠. 그랬죠. 내가 같이 그 일정 협상하고 내가 그 일정 끝내고 내가 집에 가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이 참여하지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걔네가 늦게까지 하고 지들이 배고프니까 밥 처먹는 거지. 왜 나랑 뭔 상관이냐고. 근데 그거를 존나게 얘기하면요. 뭐 업무를 못해. 그러니까 주현 씨는 태도가 문제래나.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 씨발 그러면은 아니 뭐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진짜. 근데 막 주량 물어보는데 꼭 그래 꼭. 아, 뭐지 야근은 디폴트야 야근이. 아니 지 인생 빠았다고 지가 뭐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딱 보면 존나 잘하지도 않아. 야근 많이 하는 게 이게 되게 이게 여러 가지 양날의 칼이에요. 왜냐면 내가 야근을 존나 많이 하면 내가 체력이 많이 빠지잖아요. 체력이 많이 빠지고 그게 이게 반복되면 되게 일을 탄력적으로 안 하고 늘어지게 하는 경향이 생겨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 제대로 된 시간에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좋지. 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생활 물어보고 막 주량 물어보는 회사들이 꼭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얘는 좀 귀여워. 왜냐면은 같이 막 술 마시고 싶고 막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주량이 별로면 우리랑 안 맞는다 판단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어차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차피 얘네 지금 어떤 애 하나만 들어차도 저는 가지 말라 그래요 절대. 어차피 팀노바 팀원들은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제가 말하는 거 물론 이제 팀노바 관점만 있으니까 뭐 중심은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좀 심하잖아. 왜 주량이 뭔 상관인데 안 그래? 그걸 또 맞춰줘야 되고 인간관계가 뭐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진짜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선에서 맞아야지. 아예 안 맞으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다 맞추고 사냐 막 이래요. 아니 근데 유난히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좀 안 맞는 사람. 근데 왜 피곤하게 사냐고. 결국에는 뭐 자기가 맞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인간 죽으면 끝이야.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고. 근데 주량까지 맞춰가면서 저런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근데 근데 주량은 좀 귀여워요. 그래도 저 뭐 주량 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대신에 이런 회사들은 꼭 이런 거 물어보세요. 회식 자주 하세요. 이런 거. 회식 의무 참여인가요? 뭐 이런 거. 회식 문화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그리고 끝나고 뭐 운동 같이 가는 문화가 있는 회사 이런 데도 얘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전 참여 안 하고 싶은데 뭐 그럴 때 이제 얘네들 얼굴이 굳는지 면접 볼 때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이 막 싹 굳어. 우리는 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 이지랄하면 젊은 꼰대 느낌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꼰대 회사라고 꼭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수직적인 회사 꼰대 회사가 약간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수직적인데 이제 공과 사는 딱 지키는 기업이면 전 나쁘진 않은데 꼭 수직적인 회사에서 같이 술을 마신다든지 뭐 부장님 드립 같은 거에 웃어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사생활도 너무 관심이 많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어? 징그러워. 그냥 각자 친해지면은 좀 물어보고 그래라. 좀 면접 볼 때 물어보지 말고. 모르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맘에 들면 뽑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좀 오지랖인데 좀 해외에서는 조금 위험할 만한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자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것만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3번은 그렇게까지 막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보통 1, 2, 3번이 그러니까 2, 3번이 콜라보 하든지 1, 2번이 콜라보가 돼서 좀 되게 위험해요. 아무튼 3번은 여기까지.